17살의 그녀는 그 나이 때 또래가 그러하듯 꾸미길 좋아하는 평범한 독일 소녀였습니다. 평범한 그녀에게 단 하나 특이한 점은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 소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살인마이자 독일의 최고 권력자였던 히틀러의 연인 에바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독일은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진 데다가 연합군과의 베르사유 조약으로 그들이 침략했던 나라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은 일자리가 없어 살 길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패전으로 인해 나라 자체가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던 거였죠. 존경받던 교사였던 프리츠 브라운과 재봉사인 프란지스카는 전쟁이 끝나자 위넨에서 고향으로 내려와 어린 세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에바는 1912년 2월 6일 그들의 둘째 아이로 태어났는데요. 맏언니 일전은 에바보다 3살이 많았고 막내 그레틀은 3살이 어렸다고 합니다. 세 딸은 자유로운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에바는 꾀병으로 식사 시간에 빠져나오거나 친구들을 꼬셔서 숙제를 맡기는 등 엄청난 개구쟁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썽쟁이였지만 부모님과의 사이는 너무나 좋은 사랑스러운 여자아이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에바가 예술가가 되길 바랬기 때문에 그 음악, 미술, 무용 등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바는 또래 젊은 여성들이 그러하듯 화장과 옷, 다이어트, 그리고 남자에 관심이 많았고요. 파티와 춤추길 즐겼다고 합니다. 1928년 16살이 된 에바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카톨릭 수도원 여학교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음이 터지는 10대의 여성이었잖아요. 자유분방했던 에바는 그해 가을 그 갑갑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수도원을 떠나게 됩니다. 학업을 접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에바는 하인리 호프만이라는 남자가 운영하는 작은 사진관에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 호프만의 단골 고객 중에는요, 나치 당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히틀러도 역시나 그의 단골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히틀러와 에바는 유명인들이 그려한 것처럼 영화 속에서 나올 법만한 첫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어느 날 저녁 히틀러가 이 사진관에 들리게 되었고 사다리 위에서 선반을 정리하던 에바 브라운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여자를 좋아했던 이 히틀러는 에바의 늘씬한 다리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관의 주인 호프만은 에바를 불러가지고 이 히틀러를 볼프 씨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볼프는 바로 히틀러의 가명이고요. 히틀러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에바에게 다가서게 된 겁니다. 평소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에바는 히틀러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관심조차도 안 보이자 이에 답답했던 그 호프만이 오지랖을 떨었는데 그가 지금 독일에 떠오르는 혜성 히틀러라고 귀뜸을 해줬지만 그녀는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아예 몰랐다고 합니다. 정말 어찌 보면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천진난만한 소녀 그 자체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이런 에바가 더욱 마음에 든 히틀러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자주 사진관에 들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둘의 사이는 애틋한 마음을 서로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에바는 자신보다 23살이나 많은 남자를 점차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틀러와 에바 사이는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히틀러, 그는 되는 남자였을까요? 23살의 연하 여자와의 사랑도 키워가며 1차 세계대전 이후 지배적인 정치 세력이 없었던 독일 정계에서 그의 우익 나치당은 계속 세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에바는 히틀러와의 관계를 가족들에게는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녀의 아버지와 언니가 히틀러를 정말 싫어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에바의 언니 일전은 유대인 의사 밑에서 일했기 때문에 반유대적 발언을 하는 히틀러를 강하게 증오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싫어하는 유명인과의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처럼 자신을 줄리엣과 동화시키면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생각을 했겠지요. 1933년 1월 아돌프 히틀러가 드디어 권력의 정점 독일의 수상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히틀러와 에바의 관계는 계속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하나 있습니다. 히틀러는 평소에도 여자는 똑똑한 걸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 순진하니 남자의 말을 잘 듣는 이 에바 브라운은 히틀러의 완벽한 짝이었고요. 히틀러는 차페럴, 오스트리아 말로 착한 소녀라고 이런 애칭으로 에바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대로 움직였기에 이런 별칭을 붙여줬을까요? 이렇게 착한 소녀로 불려지며 23살 연상 히틀러에게 수뇌보를 바친 에바 브라운이었지만 히틀러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치당의 건축가이자 최고위층이었던 알베르트 스피어의 말에 의하면요, 히틀러는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이며 여자랑 그저 즐기기 위한 존재라고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보면 히틀러에게 이 착한 소녀 에바는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었죠. 실제로 히틀러에게는 에바뿐만 아니라 다른 애인들도 넘쳐 흘렀다고 합니다. 독일의 최고 권력자였는데 여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1931년에는 그의 애인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애인의 이름은 겔리 라우발. 충격적인 사실을 보태자면 바로 히틀러의 배다른 누이 안젤라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어머니가 틀리다 해도 자신의 누나의 딸, 즉 조카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것이라고 합니다. 10대 시절부터 히틀러를 사랑했던 이 겔리는요, 히틀러의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천륜을 거스르고 애인 사이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던 1931년 9월 17일 겔리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에바가 히틀러에게 쓴 사랑의 찬미어가 넘쳐 흐르는 그 연애 편지를 발견하게 되고, 히틀러가 자신 말고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의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애인이자 조카를 잃은 히틀러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고 그녀의 무덤을 자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겔리가 생을 마감하고 에바는 히틀러의 정식 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자신의 전부인 히틀러의 곁에서 평생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여자를 그저 즐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히틀러는 슬프게도 에바에 대한 관심을 그리 길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1932년 가을, 점점 권력이 커지면서 자신에게 소원해진 이 히틀러를 에바는 너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남자가 큰일 하는데 어디서, 이런 뻔한 핑계로 에바와의 만남을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 이 에바 브라운은 그리운 마음을 담아 히틀러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바처럼 답장을 받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권총을 꺼내들고 심장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총구가 비켜나가면서 총알은 에바의 목을 스쳤고요. 에바의 자살 기도 후 몇 달 뒤 브라운 부부는 독일 시골을 여행하다가 차에서 함께 내리는 히틀러와 그 당시 20살의 에바 브라운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둘의 사이를 알게 된 에바의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를 했지만 사랑에 눈먼 그녀에게 이러한 반대가 사랑의 불씨에 휘발유를 얻는 결과였죠.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열렬히 히틀러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엔 둘의 사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라운 부부는 자신의 딸이 이 히틀러의 연인이라는 사실에 우쭐했고 한편으론 걱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에바 브라운 그녀만 빼고 그녀의 부모님, 주위 사람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히틀러는 한 여자한테만 그의 인생을 바칠 필요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는 걸요. 에바 브라운이 히틀러의 연인이 된 지 2년쯤 히틀러는 수많은 정적들을 죽이면서 점점 권력의 중점에 서게 됩니다. 에바는 히틀러가 사람을 죽인 범죄자임을 알고서도 함께 살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이런 정치적 문제 따윈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였죠. 오직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사랑, 히틀러와 함께하는 즐거운 삶뿐이었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권력은 커져만 갔고 그에 따라 자연히 바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는 공식적인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히틀러와 함께 동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에바는 히틀러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맙소사, 오늘도 답장이 오지 않을까 두렵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길. 모든 상황이 너무 어둡다. 편지를 쓰지 말 걸 그랬다. 불확실한 지금 상황이 갑작스러운 이별보다 더 두렵다.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오늘 그의 답장을 받아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이미 알약 35알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죽어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누군가 전화라도 걸어준다면 좋으련만. 1935년 5월 28일 에바의 일기장에서 나온 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녀는 히틀러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또다시 자살을 시도했지만 바로 발견되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에바의 두 번째 자살 기도 후 히틀러는 자신의 산장 베르고프로 에바를 보냈다고 합니다. 에바는 베르고프의 여주인이 되어 12명의 고용인들을 부리며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베르고프 산장이 여러분들이 예전에 재미나게 보셨던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나왔던 히틀러의 자존심 알프스의 웅대한 산맥에 위치한 독수리 요새라고 합니다. 에바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었는데요.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벤츠 자동차와 기사, 쇼핑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히틀러가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옷과 액세서리, 각종 모피부터 정말 그 종류가 다양했다고 합니다. 1년 내내 거주하는 전용 요리사, 강아지들과 산책하거나 나치 친위대와 웃고 떠들기, 수영과 등산, 그리고 카메라를 소유했었다고 합니다. 반입이 금지된 미국 영화를 정말 즐기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엘 졸슨으로 분장한 나,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이 사진은 얼굴을 검게 화장하고 노래를 불러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미국의 톱싱어 졸슨을 흉내낸 것이라고 합니다. 에바가 이렇게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자신의 왕국에서 너무나 즐거운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엔 온통 자신의 난군님 히틀러와 같이 있을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틀러에게 에바의 역할은 오직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욕을 해결할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었죠. 악마는 왜 나를 데려가지 않을까? 지옥이 여기보다 나을 것 같다. 그는 나를 특정한 목적으로만 필요로 한다. 다른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그녀 역시 히틀러가 자신을 이용한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를 떠날 수가 없었을까요? 권력자의 여자가 되어서 너무 달콤한 맛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히틀러 그를 정녕 사랑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에바의 애타는 마음도 모르고 히틀러는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스스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독일의 유명한 영화감독 레니 리펜슈탈도 있었다고 합니다. 재치와 지식, 거기다 나치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레니 리펜슈탈은 단번에 히틀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총애를 받았던 그녀는 나치당의 공식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임명되었고, 그녀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친위대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와 히틀러는 한동안 연인 사이를 유지했지만 레니 리펜슈탈 역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둘의 관계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계속해서 다른 여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만난 여자들은 지적인 커리어 우먼으로서 아이러니하게 에바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던 거였죠. 히틀러는 에바에게 그 공부를 배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에바가 할 줄 아는 거는 사진관에서 배운 사진 찍는 법과 인화하는 법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는 평소 히틀러의 사진을 많이 찍었고 히틀러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히틀러의 개인적인 사진들도 모두 다 이 에바 브라운이 찍은 사진인 거죠. 1939년 9월 3일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자 이제 곧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텐데 에바는 정말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시작되면 히틀러가 딴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죠. 폴란드를 침공한 지 9개월 만인 1940년 6월 독일군은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북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파리와 빈이 히틀러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시각 에바는 그녀만의 별장에서 영화 잡지와 로맨스 소설을 읽었고 최고급 란제리와 수영복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수다를 떨면서 즐겁게 지냈고 이야기의 화제는 당연히 히틀러였다고 합니다. 에바는 평소 존경심을 가득 담아 총통님 이런 애칭으로 히틀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후반부로 향할수록 독일이 영국과의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고 기세도 한풀 꺾였지만 이런 것들은 에바의 관심 밖이었고 30살이 된 에바는 전쟁 때문에 이 독일에서 화장품 생산이 중단되게 되자 심하게 짜증을 냈다고 전해집니다. 나라의 국익보단 화장품이 더 중요했던 것일까요? 전쟁의 후반부로 갈수록 독일의 패망이 짙어지고 몇몇 독일의 장교들이 히틀러의 암살을 시도하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바 브라운은 히틀러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어요. 당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죽도록 두렵습니다.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도 죽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맹세했어요. 당신을 따라서 어디든 가겠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당신의 사랑으로만 살아가요. 에바로부터. 정말 히틀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녀인데요. 이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운명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1945년 3월이 되자 러시아군은 베를린 함락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와 에바는 베를린에 있는 총통관저 지하에 있는 그 벙커에 숨어 지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히틀러는 에바의 오랜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945년 4월 29일 이른 아침 정식 결혼 서류에 에바는 자신의 성 브라운 대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에바 히틀러라고 서명하게 됩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라고 바랬던 히틀러와의 결혼을 이루었으나 자신들의 마지막이 코앞에 다가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36시간 뒤에 같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4월 30일 오후 히틀러 부부는 함께 목숨을 끊게 되었던 것이었죠. 56세의 히틀러는 청산가리를 삼킨 뒤 건총으로 자신을 쌌고 33살의 에바는 독약을 마시고 죽는 순간을 함께 하게 됩니다. 생애 끝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죽음까지도 함께. 사람들은 두 부부의 시신에다가 가솔린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허무하게도 그렇게 한 줌의 죄로 둘은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에바는
자신이 죽은 다음에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나치 당원이었던 적도 없었거니와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데요. 2차 대전이 끝난 후 에바의 부모님은 위넨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해서 조용하고 평범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딸이 히틀러의 여자였지만은 그 부모님한테는 전혀 피해가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나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지금 같은 행복이 변하지 않기를 매일 기도한다. 어느 날 그의 사랑이 떠나더라도 내 잘못이 아니길 빈다. 차라리 그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좋으련만. 사랑한다는 그의 말은 언제나 그 순간뿐이다. 지키지 않는 그의 약속들도 마찬가지다. 차라리 나를 버리지 왜 괴롭히기만 할까. 그녀의 일기장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정말 착한 소녀라고 불렸던 에바 브라운은 히틀러를 끔찍히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히틀러의 눈에 벗어나기 싫어가지고 순종하는 착한 소녀가 되었던 것이었을까요?